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속도를 내며 경남에서는 남해를 중심으로 정책 실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비 부담 한계가 뚜렷해 지속 가능성 확보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주와 사천 홈플러스가 잇따라 문을 닫으며 지역 상권과 일자리에 직격탄이 예상됩니다. 대형 유통 철수가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소멸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경남 대학가에서도 선관위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민주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리센느의 거제 야호 한마디가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며 지역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일상이 경쟁력이 되는 로컬 힙이 새로운 관광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1조 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하며 지역 현안 대응에 나섰습니다. 늘어난 재정이 실제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지 실행력이 관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지난 3월 기본소득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현금 살포라는 비판은 여전한데요. 정부는 오히려 지급액 상향을 추진하며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남해군을 찾았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역을 찾아 작지만 분명한 현장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가져온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사이 정부 주요 인사가 잇따라 남해군을 방문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 그만큼 정책 성과 창출에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지급액 상향 검토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재원 우려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결국 행정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면지역 사용처 제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가로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한 장치예요. 네. 예. 불편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가게를 쓰게 하고 네. 동네에 써야 압력이 생겨서 새로운 가게가 생기고 네. 그래야 사람이 들어오고 일정한 제약을 통해 소비를 지역 안에 묶어두고 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공동체를 함께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자생적 경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당장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비 부담이 현실적인 한계로 지적됩니다. 남해군처럼 예산 전액 삭감 위기까지 몰렸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전례가 있을 만큼 소멸 위기 지역의 부족한 살림살이로는 장기적인 사업 비용을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농식품부의 평가 기준 또한 지방비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 특히 지방비 확보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기본소득을 활용한 선순환 공동체 활성화 방안의 완성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이 때문에 사업 대상지 선정을 앞둔 자치단체들은 자체 재원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확대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비용이 국비가 한 80% 정도 돼서 앞으로 도나 군의 부담이 없으면서 월 30만 원이 될 때까지 모든 국민들이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농어촌 지역 인구 유입의 강력한 무기로 기본소득을 선택한 정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의 안착을 이뤄내기 위해선 눈앞의 지방비 충당 방안과 국비 부담 상향 등 보다 안정적인 재정 처방전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에 잇따른 철수가 지역 상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전국 30여 개 점포에 영구 폐점을 결정하면서 서부 경남에서도 진주점과 삼천포점이 건물만 남게 됐는데요. 일자리 감소는 물론 원도심 공동화 심화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홈플러스가 임시 휴업에 들어간 전국 37개 점포를 영구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는 진주점과 삼천포점이 포함됩니다. 진주의 경우 혁신도시로의 상권 이동이 가속화돼 원도심 공동화가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많지 않은 사천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큽니다. 저 큰 건물을 빼놓고 있느니 대타가 뭐가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좀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 게 좀 그랬어요. 일자리 상실도 불가피합니다. 홈플러스는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경우 전환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진주점과 삼천포점 모두 권역내 가까운 창원점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책임 이상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받기로 한 결정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진주 로데오 거리에 자리 잡았던 유니클로도 지난해 10여 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계약 종료라는 원론적인 이유를 밝혔지만 원도심 상권 침체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거점 시설이 문을 닫으면 주변으로 형성된 주거 상업단지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그래도 가게가 홈플러스 옆이라니까 그 이점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상 빠지니까 저도 억수로 마이너스예요. 손해가 엄청나요. 일요일 같은 쉬는 날도 손님이 없는데 만일에 홈플러스 자체가 없어진다면 더 없다고 봐야죠. 방치된 건물이 우범지대가 되거나 지역 소멸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대학생 기숙사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도심 건물 활용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뚜렷한 진척은 없는 상황.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정의 협의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난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에서 시국선언이 발표됐는데요. 경남대학가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지난 5일부터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일대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과 새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180여 개 대학에선 수백 건의 성명서가 발표됐고 경남 지역 대학들도 잇따라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5일 그대는 무슨 일을 남기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문에는 각 단과대학의 참여를 알리는 직인도 함께 담겼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사안을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닌 선거 신뢰와 민주주의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투표하는 것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격이 있다면 다 해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180개 대학교가 성명문을 발표했는데 이거를 그냥 묵살하거나 이런 의견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도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문에는 미래의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헌법적 가치가 공정하게 실현되는 사회임을 부끄러움 없이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대학교 학생이자 예비 교사로서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와 선거권의 가치를 가르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들은 예비교사로서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과 건강한 비판이 필요하다고도 말합니다. 저희가 지금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게 일단 저희로서는 최소한의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대학가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진주시가 11번째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학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진주시와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관계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는 반툰 람삼 태국 카시콘 은행 명예회장의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AI와 인간 창의성에 관한 학술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전체 토론에선 창의도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창의도시 추진에 이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국제학술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해수부가 주관하는 올해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신규 사업 평가에서 시군 역량 강화 부문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 발전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군은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준공시설 운영 컨설팅과 마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10회 하동섬진강 문화제첩축제가 12일 하동송림과 섬진강변 일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축제는 내 손끝에 잡힌 하동을 슬로건으로 세계 중요 농업유산인 섬진강 제첩작이 손틀업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특히 축제 10주년을 맞아 제첩 요리 경연대회와 제첩 인문학 산책 등 신규 프로그램과 함께 축제의 대미인 황금 제첩을 찾아라도 축제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사흘간 운영됩니다. 하동 섬진강 문화제첩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하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하동이라는 곳을 처음 왔는데 또 이렇게 처음 온 곳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더 신나는 것 같아요. 같이 오신 분들 오늘 저녁 식사를 쏘겠습니다. 하동 와서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습니다. 네, 자빈 씨 오늘 준비한 거 있다면서요? 석양 야호! 네,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거제 야호를 외쳐 화제가 된 걸그룹 리셋너로 인해 거제시가 뜻밖의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요. 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곧 경쟁력이 되는 이른바 로컬 힙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걸그룹 리셋너의 거제 출신 멤버 원희의 개인 유튜브 채널 영상. 너 지금 이러고 거제 가잖아? 너 거제 시민들한테 혼나 지금. 거제 야호. 거제 야호. 맥락 없이 거제 야호를 외치는 일본인 멤버 미나미의 예상치 못한 이 엉뚱한 반응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후 다른 영상에서 원희와 미나미는 직접 거제를 찾아 평범하고 고즈넉한 거리를 구경하거나 맨손으로 줄낚시를 하는 등 가공되지 않은 일상을 보여줬는데 이 역시 입소문을 타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리셋너의 전국적인 인기가 거제 지역 인지도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면서 최근 거제시가 리셋너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MZ세대들에 대한 이런 인지도가 큰 만큼 리셋너의 홍보대사 위촉은 이런 특히 젊은 층에 대한 우리 거제시를 알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이 같은 인기 비결엔 젊은 층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 흐름으로 자리 잡은 로컬 힙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소 투박하고 촌스럽지만 해당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와 일상 자체를 유쾌하고 멋스럽다고 생각하며 소비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이나 자연환경 등 관광 자원으로는 더 이상 젊은 층의 관광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공되지 않은 분위기와 이야기를 현대적인 감성과 얼마나 잘 결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조언합니다. 그 서사에서 컨텐츠를 발굴을 해서 제품 포장이나 네이밍에 적용을 해서 누가 이걸 뚜껑을 딱 오픈했을 때 정말 경남의 향이고 다른 데서 못 느끼는 정취고 이게 이제 공감이 될 때 훨씬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이미 서부 경남에서도 구도심에 노후화된 건물이나 역사성 있는 공간을 젊은 감성으로 재단장하거나 지역 특산물과 전통시장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것의 지역 그 자체를 소비하려고 하는 관광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색 없는 관광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에 무게를 실을 때로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산청군 작은미술관에서 산청진주 상생발전기획전 생명의 연결망 흐르고 날아 스며들어가 개최됩니다. 전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작가들은 산청과 진주가 하나의 생태권이자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회화, 조형 설치, 드로잉 등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하동군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사이타마현 미요시정 청소년 교류단을 초청해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류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을 계기로 우호도시 관계를 맺은 양 지역의 청소년 교류 사업으로 마련됐습니다. 미요시정 학생들은 하동중앙중학교에서 공동 수업과 체험 활동에 참여했으며
김밥 만들기와 민화 체험, K-팝 영어 수업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진주 서부농협이 지난 10일 진주시 판문동과 미천면 일대 산딸기 매시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농협 임직원과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원 등 55명이 참여해 산딸기와 매실 수확 작업을 도왔습니다. 특히 가공용 매실 사업 활성화로 수확과 출하 작업이 늘어난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힘을 보탰습니다. 진주 서부농협은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영농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유통 가공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9대 사천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제291회 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유가 보조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이 주요 사업으로 편성된 가운데 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비도 눈에 띕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제9대 사천시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 291회 임시회가 지난 11일 개회했습니다. 닷새간의 회기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핵심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55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3.21%, 금액으로는 328억 원 늘어났습니다. 시는 민생 안정과 재난 예방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제안 설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민생 안정, 재난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158억 원을,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에 110억 원을, 이외에 유가보조금과 교육발전특구 사업비 등을 제외하며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주요 세출 항목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고 있는 남강댐 방류 피해 저감책이 이번 추경에도 반영됐습니다. 전국 2곳에만 배정된 예산을 통해 산안면 우주항공청 인근 하류에 해양 쓰레기 차단 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전국에서 우리 시와 경북 영덕군 두 개소에 배정된 신규 사업으로서 4천만 배의 일원의 육상긴 해양 폐기물 차단 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쾌적한 해양 환경 조성과 더불어 어업이 소득 증대 동반을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한 준설 사업, 하천 정비 사업비 등도 주요 예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사천강 축전천, 배준천, 무곡천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준설 사업 5억 원, 재해 예방을 위한 완사 1수하천 정비 사업 사업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하천 준설 사업 등의 준공 시기를 두곤 여름철 직전에 편성된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천시 의회는 종합심사를 마친 제2차 추경안과 상임위별 심사를 끝낸 조례안 등 20개 안건을 15일 2차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우리 지역 뉴스 소식에 보다 쉽게 다가가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화제가 된 3가지 뉴스를 키워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기본소득 공약 시작부터 난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했던 도내 6개 자치단체가 모두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당선자들은 취임 전부터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책 없이는 지역의 자생력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 속에 농어촌 지역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햇빛소득 마을 도전장.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이른바 햇빛소득 마을 공모에 도내 8개 마을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배당이나 마을 복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송전선로 부족과 초기 투자 부담이라는 과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지방선거 후폭풍 법정으로.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당선인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한 법적 공방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원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과 조규일 진주시장 당선인 측근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압수수색이 잇따랐는데요. 당선인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소모적인 공방으로 지역 현안이 뒤로 밀릴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먼저 주말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서부 경남 지역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하늘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한낮에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는데요.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도 높겠고 오존 지수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외부 활동은 최소화해 주시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사천과 남해, 하동 지역에는 오전까지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7도,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 분포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세종과 광주는 오전에, 제주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 세종 15도, 제주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이 지나다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54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10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 없이 맑고 화창한 날씨 나타나겠는데요. 한낮의 기온도 30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식중독 등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의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자주 드시는 어패류나 날음식, 그리고 상하기 쉬운 김밥과 같은 음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일상에서 이 3가지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둘째, 물은 끓여 마시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칼과 도마 등 조리도구는 위생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기입니다. 저희 보건소도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유지하며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